봅시다. 첫 번째 문제요. 자,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자, 맞지? 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연속하는 세 짝수 이거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설정해 버립시다.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뭐, 하나를 x라고 잡았을 때, 나머지 또 한 개는 x 플러스 2라고 잡아줘도 되니? 자, 물론, 여기를 x라고 잡고 여기를 x-2라고 잡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연속하는 짝수는 2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맞니? 자, 그래서 봅시다. 뭐 위에 걸로 할까? 위에 거 먼저 썼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나머지 읽어보면요. 작은 수의 4배에서 자, 작은 수의 4배니까 x가 작은 숫자지? 그래서 작은 수의 4배 하면 4x. 자, 여기에서요. 10을 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빼기 10. 자, 이거를 한 숫자, 자, 4x-10은 어떤 숫자가 나오겠지? 근데 그 숫자는 어떻게 되냐면 큰 수의 2배보다 큰 수의 2배니까 x 플러스 2에다가 2배를 곱해줍니다. 맞니? 2배보다 작다고 할 때 누가 작은 거야, 지금? 4x-10이 더 작다라는 소리 아니야? 맞니?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되겠지? 자, 작다고 할 때 두 짝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x값이 뭐가 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4x-10 분배 법칙하면요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2x를 좌변으로 마이너스 10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버립시다. 그래서 2x가 14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소리고 x가 7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소리겠네. 자, 그럼 이제 끝까지 봐야지. 두 짝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짝수긴 짝수야. 근데 그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으면 돼. 7보다 작으면서 제일 큰 짝수 누구야? 그럼 x는 6이 된다라는 소리 맞아? 자, 오케이. 그럼 찾았어. 그럼 x가 될 수 있는 제일 큰 값은 6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연속하는 두 짝수는 누구다? x가 6이니까 여기 나오는 x 플러스 2는 8이 된다라는 소리야. 되겠지? 그래서 두 짝수의 합의 최대값은요 14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되겠지? 천천히 읽으면 돼. 한 개씩 한 개씩 세워주고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는요 항상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오른쪽이 큰지 왼쪽이 큰지 그것만 판단 잘하면 돼. 자, 여기서도 이거보다 작다,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작지 않다 이런 거 잘 봐야 돼. 알았지? 다음 문제요. 자, 예금액에 대한 문제는 자, 현재 지수는 만원. 자, 지수는 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 좀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활용 문제 파트에서는 이 정리 같은 거를 잘 해야 돼.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뭔가 두 가지를 비교하게끔 나오거든. 나중에 1차 방정식의 활용도 마찬가지야. 어떤 거를 비교한다고 되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지수랑 지원이 뭐 딱 봤을 때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도 아, 지수랑 지원이랑 둘이 어떻게 비교하겠구나. 이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지수는요 지금 만원 가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지원이는 25,000원 가지고 있네요. 지원이는 25,000원. 자, 이렇게 가지고 있고 다음 달부터 매월 지수는 4,000원씩 그 다음에 지원이는 3,000원씩 자, 이렇게 예금을 한대. 그럼 몇 개월 후부터 지수의 예금액이 지원이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그럼 지금 지수는 만원 가지고 있고 매달 4,000원씩 예금할 거고 지원이는 25,000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3,000원씩 예금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몰라. 뭐 1개월 지났을 때 지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개월 지나면 4,000원이 플러스가 될 거고 2개월이 되면 8,000원이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몇 개월 그 개월 수를 나타내는 거를 x라고 잡아버립시다. 자, 오케이. 그럼 지수는 x 개월 후에 지수가 가지고 있는 돈은요 만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만원에 플러스 한 달에 4,000원씩 예금하니까 4,000x. 자, 이게 지수가 x 개월 후에 가지고 있는 돈이 될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지원이는요 원래 25,000원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3,000원씩 예금을 하니까 3,000x. 자, 이게 x 개월 후에 지원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될 거라고. 자, 근데 누가 많아져야 된다고? 지수의 예금액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얘가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럼 이게 언제 몇 개월 후인지 한번 볼게요. 자, 3000x를 좌변으로 만을 우변으로 이항시켜 버리면 1000x가 얘는 15,000원보다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x는 15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몇 개월 후부터 지수의 돈이 더 많아진다? x가 15보다 커야 되니까 15.5개월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 자, 그래서 15보다 큰 x개월 후니까 16개월 후부터 지수의 금액이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시겠어? 오케이. 나도 밖에 차소리가 시끄럽다. 자, 다음 문제요. 민수는 세 번의 수학 시험에서 95점, 88점, 75점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의 수학 시험에서 이렇게 점수를 받았네요. 자, 네 번에 걸친 수학 시험 점수의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려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85점 이상이 돼야 된대. 자, 평균 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니? 평균 각각의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그 과목 수만큼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게 평균이었지? 자, 그래서요. 일단 1회, 그 다음에 2회 88점이고 3회는 75점이야. 근데 네 번째 4회도 시험을 쳤다고. 근데 그게 점수가 몇 점 이상이 돼야지 평균이 85점이 되는지 물어봤어. 85점 이상이 되는지. 자, 그럼 평균 구해버립시다. 1회는 95점 받았고요. 플러스 88점을 받았어. 2회는. 그 다음에 3회는 75점을 받았는데 4회는 몇 점을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X라고 잡아버립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나누기 4번이지? 그래서 나누기 4로 해버립니다. 근데 얘가 평균을 자 우리가 구해봤더니 얘가 몇 점 이상이 돼야 되냐면 85점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거 뭐 풀어버리면 돼. 일단 요거 덧셈 쭉 하면요. 160, 170에 258이가 그래서 258 플러스 x 그리고 양변에 4 곱해버립니다. 4 곱해버리면 48, 30이니까 340이 될 거고요. 그럼 이항시켜버리면요. 얘는 340에서 258 빼버리면 82점이네요. 82점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네 번째 시험을 쳤을 때는 최소 몇 점이 나와야 된다? 최소 82점은 나와야 된다라죠. 그래야지 평균이 85점이 된다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음 문제요. 자, 한 개에 500원인 사과 한 개, 사과와 한 개에 500원인 사과. 자, 사과는 한 개에 500원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귤은 300원 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사과는 500원, 그 다음에 귤은 300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합해서 20개를 사고라고 했네. 자, 배를 3,000원어치 사려고 한다. 자, 이거 사과랑 귤을 합해가지고 20개 산대. 자, 그 다음에 배를 3,000원어치 산대. 배를 3,000원어치. 3,000원어치 사고 총 금액을 10,000원 이하로 한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체 금액을 더했을 때 여기 우리가 과일을 산 금액이 10,000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야. 되겠지? 자, 그럼 식 세워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뭐 사과를 X라고, 사과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사과를 X라고 잡든 귤을 X로 잡든 상관은 없어. 자, 그럼 사과가 위에 있으니까 사과를 X개 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귤은 몇 개 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 합해가지고 20개 샀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지 20 마이너스 X개다 라고 잡아줄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과일을 사면서 낸 금액은요, 지불한 금액은 500원짜리 사과를 X개 샀고 그 다음에 300원짜리인 귤을 20 마이너스 X개만큼 샀고 그 다음에 배를 3,000원어치 샀으니까 자, 우리가 지불한 금액은 이만큼이 되겠네. 근데 얘가 10,000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어? 자, 그래서요. 500x. 자, 정리합시다. 500x. 분배법칙 하면요. 6,000이 될 거고, 마이너스 300x 플러스
3,000이 만원보다는 작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00x 마이너스 300x 계산해버리면요 200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6,000 플러스 3,000이 있으니까 플러스 9,000이 될 거고, 이항시켜버리면 얘는 우변은 1,000원이 돼버리겠네. 자, 그래서요 양변에 200을 나눠버리면 x가 5 이하다라는 게 나와버리게 돼.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답 적을 때요,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어. 자, 오케이. X가 지금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X는 우리가 사과의 개수를 X라고 잡아줬지? 자, 그래서 사과를 살 수 있는 최대 양은 5개다라는 소리야. 5개. 자, 근데요, 뭐 이렇게 여기서는 뭐 우리가 X를 바로 잘 잡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여기서 사과가 아니라 귤은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 그럼 정답이 달라지겠지. 맞니? 자, 그럼 두 개 합해서 20개를 살 수 있으니까 귤은 최대 5개까지 살 수 있다라고 했지. 자, 그럼 귤이 아니라 사과는 최대 5개까지 살 수 있다라고 했고. 자, 그럼 귤은 20-x 얘가 최대값이 얼마인지 봐야 돼. 자, 그럼 봤을 때요. 자, 이거를 20-x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뭐, 물론 저기서 우리가 봤을 때 15개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지만,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 좌변에 있는 x를 20-x로 만들어버릴게. 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해버립니다. 마이너스 곱해버리면요. 마이너스 x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소리. 맞니?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또 20 더해버릴게요. 20 더해버리면 20-x 얘가 15다라는 소리야. 되겠니? 자, 그래서 20-x 얘는 최소 15개부터 살 수 있다라는 소리. 되겠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동네 가게에서 한 가게에 2,000원인 물건이 있어요. 2,000원인 물건이 할인마트에서는 1,700원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자, 할인마트에 다녀오는데 드는 왕복 교통비가 1,500원일 때, 자, 교통비가 또 드네. 할인마트 가면은 이 물건을 몇 개 이상 사야 할인마트에 가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자, 이 말이야. 자,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1층 내려가서 아이스크림 사먹고 싶어. 근데 여기는 아이스크림 한 개에 500원이야. 근데 저기 농협 가면, 농협이 조금 더 멀지. 우리 여기서는 농협이 조금 더 머니까 농협 가면은 한 개에 400원이래. 근데 더 머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뭐 농협 말고 저쪽에 방송시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저쪽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버스를 타고 가야 돼. 그럼 버스비가 또 1,000원이 더 들 거 아니야. 근데 뭐 조금 소량으로 잡으면 당연히 여기서 오는 게 훨씬 낫지. 버스비가 드니까. 근데 저기 갔다 올 만큼, 버스 타고 갔다 올 만큼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면은 그 한 개당 가격이 100원씩 빠지겠지. 저기서는 400원이니까. 그래서 그게 누가 더 유리한지 물어보는 거야. 최대 몇 개 사야 되는지. 자, 그럼 봅시다. 자, 한 개에 2,000원이다 라고 했고 동네 가게에서 살 거야. 몇 개 사는 건, 몇 개 살지는 모르니까 X개 샀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동네에서 샀을 때는 2,000X가 돼. 뭐 교통비가 안 드니까요. 자, 근데 이제 마트 가서 살 거야. 마트 가서 살 건데 얘가 한 개에 1,700원 하니까 1,700X가 될 거고요. 근데 교통비가, 왕복 교통비가 드네. 1,500원. 자,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야. 자, 물론 당연히 한 개 사는데 우리가 1,500원 들여가지고 마트까지 갈 필요가 없지. 자, 그래서 봤을 때 얘가 지금 더 유리해야 되잖아. 마트에 가는 게. 그래서 이 금액이, 동네에서 사는 이 금액이 마트에 가서 사는 이 금액보다 더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야 된다라는 소리야. 되겠니? 그래야지 우리가 마트 가는 게 더 유리하지. 맞니? 자, 이거 정리해버립시다. 자, 1700x를 좌변으로 이항시켜버리면요. 300x가 될 거고, 얘가 1500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x가 5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그래서 최소 우리가 몇 개를 사야 되냐면, 6개 이상은 사야지 마트에 가는 게 더 유리하다.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계속 지금 비교하는 거 나오지? 양쪽 비교하는 거. 그것만 잘 봐주면 됩니다. 다음 문제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랫변의 길이가 10cm이고, 자, 밑변의 길이가 10cm, 높이가 7cm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56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윗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얘를 x라고 잡아버립시다.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할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지, 높이가 7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2분의 1. 자, 얘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 맞니? 자, 근데 사다리꼴 넓이를 우리가 구했는데 얘가 56 이상이 돼야 된대요, 넓이가. 그래서 얘가 56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고, 양변에 2 곱해버리면서요. 자, 요거 분배법칙 할게요. 분배법칙 하면 70 플러스 7x. 자, 양변에 2 곱했으니까 얘는 112가 되겠네. 자, 그래서 7x만 남기고 70을 우변으로 이항시켜버리면 7x가 클 거야. 4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x는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최소 윗변의 길이가 6cm 이상이 돼야지 이런 넓이가 56 이상이 나온다라는 소리. 알지? 오케이. 자, 봅시다. 거리, 속력, 시간. 자, 그런 문제네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맞니? 요거 다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A 지점에서 20km 떨어진 B 지점까지. 자, 이런 거는 속력, 거리, 막 이런 문제는 그림을 항상 그리고 보세요. 그래야지 좀 편해. 자, A에서 B까지 20km 떨어져 있네. 20km. 자, 거리가 20km다라는 소리고,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갔대.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시속 12km로 갔대.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시속 12km. 12km per hour. 자, 여기서는 자전거 타고 갔습니다. 자전거.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고장이 나서 그 지점에서부터 시속 4km로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걸어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4km per hour. 자, 이렇게 걸어갔네요. 자, 여기는 걸어서. 자, 이렇게 갔을 때, 총 걸린 시간이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했다라고 했어. 자, 이내에 도착했다라는 소리는 3시간 30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작은 거 아니야. 그래서 보면, 그럼 봤을 때, 여기 자전거 타고 걸린 시간, 자전거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하고, 걸어서 갔을 때 걸린 시간하고, 두 개를 합하면 3시간 30분 이내다라고 했잖아. 그럼 식을 세워봅시다. 자전거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은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아니야? 오케이. 자, 속력분의 거리니까 일단 속력은 12고요. 속력분의 거리. 자, 자전거 타고 간 거리를 모르니까 x라고 합시다. 그럼 걸어서 간 거리는요. 전체가 20이니까 20-x라고 잡아줄 수 있고. 그치?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갈 때 걸린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12분의 x. 자, 그 다음에 걸어서 갈 때 걸린 시간은요. 4분의 20-x.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써주면 12분의 x하고 더하기 4분의 20-x. 자, 걸린 시간이잖아. 두 개를 합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작거나 같아야 돼. 3시간 30분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자, 3시간 30분이잖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속력, 뭐 거리, 시간 이런 얘기 나올 때 특히 시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시속이잖아. 시속. 그 다음에 시속이라서 우리가 그냥 3시간 30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3과 2분의 1이라고 표현해버리면 돼. 자, 상관없는데 만약에 분속이 나올 수도 있고 초속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시속인지 분속인지 초속인지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돼. 자, 오케이. 뭐 여기 대분수 말고 가분수로 씁시다. 3과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7이 되겠네. 2분의 7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양변에 12 곱해버리면요. x. 그 다음에 분배법칙 바로 할게요. 그럼 3 분배법칙 되는 거지. 그래서 60-3x 7, 4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x-3x를 계산해서 우변으로 이항시켜 버립시다. 이항시켜 버리면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2를 좌변으로 이항시켜 버립니다. 41을 좌변으로 이항시켜 버리면 18이 될 거고요. 그럼 부등호 방향은요. 지금 x가 지금 우변으로 넘어갔지. 그래서 x가 더 크거나 같다. 지금 부등호 방향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x는
9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자, 그럼 정답 내야지.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A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인지 구하시오. 오케이. 자, 그래서 X가 9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은 9km보다는 더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멀리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요. 오케이, 농도 이야기 나왔네. 자,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맞니? 자, 그 다음에 소금은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자연스럽게 바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봅시다. 자, 10%의 소금물 200g에 물을 넣어서 농도가 8%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최소 몇 g의 물을 넣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10%의 소금물 200g에 물을 넣는다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농도가 10%야? 그러면은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맞니? 자, 그럼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가봅시다. 소금의 양은요,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아니다.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합시다. 100분의, 뭘로 해도 상관없어. 100분의 농도요. 그 다음에 곱하기 200.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어. 자, 그 다음에 8%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럼 100분의 농도가 8% 이렇게 돼야 된다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물을 더 넣었잖아. 맞니? 물을 더 넣었으니까요. 얘는 200 플러스 x.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8% 이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정리만 해버리면요. 얘는 계산하면 2가 될 거고 20이 되겠네. 자, 그리고 아니다. 그냥 양변에 100을 곱하고 시작합시다. 분배법칙 하면 분수가 생겨버리니까요. 자, 100을 곱하면 100 사라질 거고요. 좌변은 2000. 그 다음에 1600 분배법칙 하면 1600 플러스 8x. 자, 그래서 1600만 좌변으로 이항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8x가 크거나 같아야 돼. 400보다는. 그래서 x가 어떻게 돼야 된다? 5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최소 물을 50g 이상을 넣어야지 이게 8% 이하가 된다. 알 수 있겠어? 네.